몸의학에서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복습해 보겠습니다. 운동이란 반복적인 신체의 움직임을 통해 체력 정진을 위한 활동을 말합니다. 신체적 운동은 에너지장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운동의 신체적 효과를 보면 1. 뼈의 발육 촉진 2. 골격근 조직의 발달 3. 심장근, 내장근 등의 발달 4. 기초체력, 전문체력 향상 5. 효율적인 체중 조절, 즉 체지방률을 감소시키고 6. 혈류량의 증가 7. 폐활량의 증가 8. 산소이용 능력의 향상 9. 피로회복이 빠르다 10. 저항력이 커진다. 다음은 운동의 심리적 효과를 보면 1. 만족감이 증가한다 2. 우울함, 불안감이 해소가 된다 3. 자신감이 생긴다 4. 공격성이 줄어들고 침착해진다 5. 일의 능률이 높아진다 6. 삶에 대한 흥미가 증가된다 7. 긴장과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능력이 증가한다 8. 수면의 질을 향상시킨다. 다음은 운동이 후성 유전 물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은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미국 예일대학의 연구에 의하면 쥐를 운동시키면서 유전자 발현 정도를 관찰하면 운동이 해서 건강에 유익한 유전자 33개가 더 활성화되고 이 중에서 가장 많이 활성화되는 유전자는 VGF 유전자라 하였습니다. 이 VGF 유전자는 사람에서 우울증을 호전시키는 역할을 하는 유전자라고 했습니다. 또 미국 미조리 대학의 연구에 의하면 일정한 시간 동안 운동을 하게 하면서 이 유전자 발현을 검사하면 운동의 시간대에 따라서 서로 다른 유전자가 발현된다고 하였습니다. 스웨덴의 연구에 의하면 당뇨병 환자에게 20분 이상 운동을 한 후에 대퇴후 근육의 조직 검사에서 유전자 발현 검사를 하면 포도당을 세포 내부로 이동시키는 유전자의 발현을 촉진시킨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곧 당뇨병의 치료약이라고 하였습니다. 운동 부족은 여러가지 질병을 일으킵니다. 동맥경화증, 고혈압, 당뇨병, 비만, 관절염, 폐질환, 정신신경증, 암 등 운동 부족은 암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적당히 운동하는 사람들, 약간 운동하는 사람들, 운동을 거의 하지 않는 사람을 나눠서 암 발생률을 보면은 운동을 적당히 하는 사람은 암이 거의 생기지 않는데 운동을 하지 않으면은 암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운동 부족은 어떤 암을 잘 일으킬까요? 운동 부족은 신장암, 자궁암, 식도암 등과 관계가 있고 또 운동 부족은 장내 음식 통과를 지연시켜 대장내막암과 음식 접촉 시간을 연장시킴으로써 음식에 함유하고 있는 발암물질에 노출될 기회가 많아 대장암이 잘 생깁니다. 또 운동 부족은 혈액 속의 난소 호르몬과 유방조직의 접촉 시간을 연장시켜 유방암 위험도 높입니다. 또 운동이 부족하면 비만해지고 비만은 또 암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건강에 유익한 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운동의 기본 원리를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즉 과부하의 원리,
평상시보다 높은 수준의 자극을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점진성의 원리, 운동의 강도와 빈도를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반복성의 원리, 규칙적으로 반복하여 실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성의 원리, 각자의 능력에 알맞은 운동량을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성의 원리, 장시간에 걸쳐 규칙적,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건강에 좋은 운동을 위해서는 몇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1. 운동 형태, 2. 운동 강도, 3. 운동 시간, 4. 운동 빈도 등입니다. 운동 형태를 보면 나이, 성별, 건강 상태 등 개인적인 상황을 충분히 생각하여 선별해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심폐지구력 향상과 체지방을 줄이기 위해 하는 운동으로는 달리기, 자전거 타기 등이 있고, 또 근력 및 지구력 향상을 위한 운동으로는 중량 들기, 달리기 등의 운동 강도를 짧게 반복하는 것이 좋겠고, 운동 강도로는 일정 시간 내에 이루어진 운동의 양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체력이 약한 사람은 낮은 강도로 해야 되겠고, 체력이 강한 사람은 높은 강도를 선택해야 되겠고, 운동 시간, 얼마 동안 운동을 실시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예를 들면 신체 능력에 맞는 강도로 하되 20분 내지 40분 정도가 좋겠습니다. 다음은 운동 빈도인데, 일주일 동안 실시하는 운동의 횟수를 말하는데, 예를 들면 체력 향상을 위해서는 일주일 5 내지 6개가 필요하겠고, 체력 유지를 위해서는 일주일 3회 정도도 좋겠습니다. 성인에 합당한 운동으로 첫째, 심박동에 큰 무리를 주지 않아야 하겠고, 둘째, 짧은 시간이 아니라 꾸준히 움직이는 활동이어야 하며, 셋째, 적당한 햇빛을 받을 수 있는 활동이어야 하고, 넷째, 맑은 공기와 자연의 기운을 얻는 활동이어야 하고, 다섯째, 생산적 활동일수록 더 좋고, 여섯째, 동작이 다양하는 것이 좋고, 일곱 번째, 자신의 질병과 증상을 잊어버릴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이면은 금상첨화입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굳이 강한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실제 활동이 많다면 건강에 유익하다는 점이 발견됐습니다. 꾸준히 움직이는 일상생활도 운동에 좋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암 환자 치료의 철칙 중 하나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누워있으면 죽는다는 일념으로 무조건 걸어야 하겠습니다. 운동 시 유의사항은 40대 이후에 너무 과격한 운동을 하면 활성산소가 많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루에 1시간 걷기 운동, 가능하면 속보가 좋겠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달리기에 대한 완벽한 책, 1977년에 출간된 책이 있습니다. 조깅이 유산소 운동으로 좋다는 내용입니다. 이 책을 쓴 짐 픽스는 거의 20년 이상 달리던 어느 날 조깅 중에 갑자기 쓰러져 52세의 나이에 사망하였습니다. 사인은 동맥경화로 인한 심장마비였습니다. 이 사건을 짐 픽스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원인은 활성산소 과다 생성인데 마치 자동차의 과회전과 비슷합니다. 조깅의 부작용으로 리너스 니, 달리는 사람의 무릎 현상,
또 족적 근막염, 무릎 연골판 손상, 상체 골다공증, 열, 경련 등을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다음에 또 계속하겠습니다.